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 ETF 하나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주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배당 ETF처럼 매달 숫자가 튀어나오지도 않지만 요즘 같은 시장 환경에서 유독 많이 언급되는 상품입니다. 바로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 코드 488770입니다. 이미 보유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 하는 상품인지는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ETF가 왜 2025년에 이렇게 빠르게 자금을 끌어모았는지, 예금이나 MMF와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 계좌에서는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조용히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쌓아가는 투자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MMF를 ETF 껍데기에 담아 놓은 상품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익을 노리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 금리를 최대한 따라가면서 가격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파킹형 상품입니다. 2024년 8월에 상장됐기 때문에 아직 역사는 길지 않지만 2025년을 지나면서 이 상품의 존재감은 꽤 또렷해졌습니다. 비교지수는 KAP MMF 지수 총수익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MMF 지수라는 건 콜금리 KOFR 같은 단기 기준금리와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잔존만기 1에서 3개월짜리 초단기 채권들을 섞어서 단기 자금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ETF는 그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패시브가 아니라 지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걸 목표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품입니다. 다만 액티브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다거나 듀레이션을 늘려서 금리 방향을 맞추려는 상품은 아닙니다. 운용 목표 자체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루하루 단기 금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총 보수는 연 0.05%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예금 금리에서 거의 깎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위험 등급은 5등급,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식형 ETF를 보다가 이 숫자를 보면 거의 다른 세상의 상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면 이 상품은 예금이 아닙니다. 펀드이고 ETF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듀레이션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체, 파킹용으로 쓰는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상품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규모 변화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약 7조 원 수준이었고 9월에는 8조 원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고 12월 중순 기준으로는 8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ETF 하나가 잘 팔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지금 어디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장기채는 금리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현금을 그대로 두기엔 아쉬운 환경에서 이 자금들이 선택한 대기 장소가 바로 이런 머니마켓 ETF였습니다. 듀레이션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내내 듀레이션은 대략 0.2년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말은 금리가 조금 움직여도 가격이 반응하는 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움직인다고 가정해도 이론적으로 가격 변동은 0.2%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편입물 만기와 재투자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체감 변동성은 그보다도 더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YTM을 보면 7월 말 기준으로는 2%대 후반이었고 12월로 오면서는 3%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전 기준이고 현재 편입된 자산들을 만기까지 굴린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 YTM이 올라갔다는 건 단기 금리 환경 변화가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반영된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예금처럼 한번 묶어두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만기가 짧은 자산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금리를 반영해 준다는 게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수익률도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반대로 금리가 유지되거나 높아지면 그 흐름을 거의 지체 없이 따라옵니다. 성과를 해석할 때도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ETF를 보면서 연초 대비 몇 % 올랐는지,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25년 중간 기준으로 제시된 숫자들을 보면 1개월에 0.2% 안팎, 3개월에 0.7%대, 6개월에 1.5% 안팎의 성과가 누적돼 있습니다. 이걸 연율로 환산하면 대략 그 시점의 단기금리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머니마켓형 상품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가격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볼 때는 수익률 하나만 떼어놓고 평가하기보다는 변동성과 함께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ETF의 진짜 경쟁 상대는 주식 ETF도 아니고 장기채 ETF도 아닙니다. 정기예금, CMA, MMF, 그리고 그냥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ISA나 연금계좌 안에서 굴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 ETF의 활용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세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머니마켓 ETF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분배 빈도나 규모는 배당 ETF처럼 크지 않고 주로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ETF 특유의 과표 기준과 구조입니다. 매도 시에도 일반 주식처럼 단순 시세 차익에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수익이 과표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일반 계좌에서 단기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절세 계좌 안에서 운용할 때 장점이 더 또렷해집니다. ISA를 예로 들면 계좌 단위로 손익이 통산되고 만기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는 대신 머니마켓 ETF에 넣어두면 금리만큼의 수익을 누적시키면서도 세금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운용 중에는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IRP에서는 안전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듀레이션이 짧은 머니마켓 ETF는 상당히 쓰임새가 좋습니다. 주가 변동에 노출된 채권 ETF가 부담스러울 때 현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지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ETF를 쓰는 게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매수 대기 자금입니다. 주식을 사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고 현금으로 그냥 두기엔 아쉬운 상황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공간으로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리밸런싱 과정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과정에서 한 번에 옮기기 부담스러울 때 중간 완충 지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RP 안전자산 파트입니다. 형식적인 안전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변동성이 낮은 금리형 자산으로 비중을 채우고 싶을 때 이 상품은 꽤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단기 목표 자금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안에 쓸 계획이 이미 정해진 돈이라면 큰 수익보다 원금 변동 최소화와 유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돈을 주식이나 장기채에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 머니마켓 ETF는 아주 담백한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구조라고 해도 ETF는 펀드이고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단기자금 시장도 완전히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지거나 유동성 스트레스가 커지면 일시적으로 성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후 수익률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와 매도 시점의 과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YTM이라도 계좌 유형에 따라 체감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어디에 두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는 큰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줄여주는 상품이고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빈 공간을 조용히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정한 행동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도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투자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더 살까보다 어디에 어떻게 대기할 것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